지금으로부터 제1회 사단법인 사육신 현장의 순위 564년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성 학술 세미나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 속에 여러 회원들의 건강하심과 가정의 화평하심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날로 번져가는 이 코로나 전염병에 회원 여러분들 특히 유념하시와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속에 제466 현창회에서는 전례 없는 많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고를 했습니다. 먼저 466 약전을 발간을 했습니다. 480페이지의 이 책을 만부를 발행을 해서 각 회원 여러분들께 우송을 하고 있는 두 번째로 466 순위 제564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인터넷 제례를 지난 10월 9일 날 봉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564주년 기념으로 466 100일장을 개최해서 이 성대히 거행을 했으며 그 책자 또한 발간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배달이 되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466 회보를 3회를 발간을 했습니다. 16년의 회보를 1회에 만부를 발행해서 3번 발행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유적 답사를 인터넷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종 임금의 유배길, 단종의 능, 또 영월의 유배지, 또 박물관 등을 방문을 해서 466신의 흔적을 우리가 그곳에서 찾아보고자 많은 연구를 하고 애를 썼습니다. 곧 인터넷으로 방영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고서적 등의 책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약 300부 등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어서 금년 사업의 일환으로 오늘 466 순위 564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그 제목을 한국의 충의정신 466신으로 했습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 면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진행이 됨을 여러분께 양지를 드립니다. 금년이 처음이라서 준비 등의 위협한 점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강연자, 출연자의 여러 선생님들께서는 동 분야에 쟁쟁한 석학들을 모시게 된 점 다행으로 생각하며 발표에 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신 바와 같이 466신이라는 개념은 우리 국가의 충과 효의 사표가 되고 있으니 분명합니다. 466신의 충은 국가의 윤리 강산을 바로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충이었으며 이러한 충절 동맥과 그 정신을 조선조 500년 살림의 지도 이념이 배워왔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 사항들이 오늘 여러 석학들에 의해서 논의 해설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출발은 비록 이렇게 미약하게 되었지만 내일은 훨씬 더 창대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 학술 대회는 한 해 한 번씩 진행을 할 것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 가정의 행운이 함께 항상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육신 현창의 김종성 사무총장님 겸 학술 세미나 위원장님께서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먼저 비대면 온라인 세미나를 줌으로 하게 돼서 인상이 좀 깊습니다. 워낙 지금 2.5단계 어려워서 세 차례를 연기했어요. 저희가 이 세 차례를 연기해서 국회 세미나장 빌렸다가 어려워졌고, 이 방송국
세미나장 준비했다가 또 어려워졌고 이제 저희가 관계에 있는 서당법인 쪽에서 같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줌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종일 목사님께서 사육신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제언을 윤종일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를 나서문화 박사님이시고 우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서인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을 하셨고 현재 다산문화연구소 소장과 한국탁본자료박물관 관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발표 주제가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제언인데 실제 이게 대학에서 민족문학과라고 하는 그 학과를 만들어서 크게 좀 해주실 때 크게 이 세계문화유산 관련한 그 강의를 문화재 해설 시간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좀 우연의 일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좀 저한테 이 제안을 제시를 해준 분이 유네스코 등재에 관한 제안을 해줘서 조금 좀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하고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발표를 시작을 좀 할게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조 2년 6월에 당정 독일운동 사건 당시 의용된 대명률에 의해서 주범과 종범의 구별 없이 수레에 사직기를 묶여 찢는 참혹한 반영을 당한 분들이 46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영을 한 사람들의 아버지와 아들도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것은 산족을 멸한 것입니다. 100여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어머니와 첫 딸과 손자에 의한 노비로 전락되었습니다. 멸문제하를 당했습니다. 그 과의 범위가 너무나 컸고 너무 참혹하여 우리 역사상에 유례가 없는 순위요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사육신을 현창하는 것이 그로부터 지금 564년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육신공원에 칠신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조 때 단종무기 대사건을 치르고 나서 자연스럽게 그중 유린이 가장 존성할 수 있는 6분이 꼽혔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관이 육신의 명단을 후세에 전하고 기술적인 방법으로 사초도 쓰고 예정 원년부터 편찬된 세종실록도 그러한 마음가짐에서 동실록을 편찬한 것이 타당한 추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편찬자에는 당대의 유정이었던 김종직도 들어있었습니다. 그 결과 육신사건이 발각된 세조 2년 6월 경자 1조에 많은 분을 공문하였지만 성산문 하이지 2대 박행령 김문기에 대한 공문 결과와 유성원이 자살한 사실만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에 많은 분들을 사용한 기록 끝에 박행령, 성산문, 하이지, 이계, 유성원, 김문기의 6분에 대해만 특별히 그 각 모의 동기와 모의 내용 등 그동안의 활동상을 나란히 개별 설명까지 붙여 열기하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6분을 중심으로 육신사건을 후세에 전하고자 했을 것이며 그래서 기록에 세조입을 통해 육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역사서 삼국지와 나간중에 삼국지 연의가 있듯이 한국의 대표적 춤의 상징인 사육신에도 실록 기록들과 다른 명필, 문장가의 실화, 실명소설이 문집에 등장하게 됩니다. 남해원의 추강집 육신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초 유림의 조종으로 불리던 김정직의 제자이자 신유승의 한 사람이 남해원이 지은 사육신의 행적을 모사한 추강집은 실제 간항자들은 유영부의 후손인 요울과 유방입니다. 사육신의 한 사람은 남해원은 성산문 죽은 후
죽었을 당시 겨우 3살이었으니 이를 직접 봤을 리는 없습니다. 남해원이 듣고 읽은 것을 바탕으로 기록하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실록에 있는 김문기의 내용들이 유흥부 내용으로 바뀌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육진 전승 중에 육신이 7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해원이 지은 육신전에 박평년, 성삼문, 이계, 하의지, 유성원, 유흥부 순으로 전기를 간단히 썼습니다. 육신 사건에 관한 문헌은 세조실록의 해동야왕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문헌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인 남해원의 성과는 기술된 육신의 의기와 그 충성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혹독한 공과 굴복하지 않은 불굴의 감격스러운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흘리고 500년 동안 육신 사건에 관한 성서로 읽혀져 왔습니다. 육신전의 내용은 현대에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세조 앞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은 친숙한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내용상 조선 전기 당시에는 충격적이었던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대놓고 계의정난을 비난하며 세조를 폐일감으로 만들고 노산군을 단종을 옹호하며 당시에는 역적이 확실한 사육신을 의기가 높다고 칭송하였던 책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전기 세조의 후손인 왕실의 입장에서는 육신전은 곧 역적을 옹호하는 기록이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왕실의 입장에서는 이런 책을 쓴 것은 물론이고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역적죄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조선전기 육신전은 공정하게 언급되지 않고 인쇄도 잘 되지 않으면서 선비들 사이에서 몰래 필사해가면서 부른 책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선조실록에는 박계현이 성삼문이 충신이라며 육신전을 추천했다가 선조가 이를 읽어보고 분노를 터뜨리는 장면이 나오며 책을 모두 걷어서 불태워 없애고 이야기하는 자도 처벌해야 하겠다는 발언을 했으나 당시 영의정이었던 홍선이 만류하여 그만두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린들은 달랐습니다. 공자맹가의 학문에 도에서 세조는 죽음과 대입됩니다. 이 이름들이 존경하는 육신에 대한 마음들이 대대로 전승되어 남해안의 추강국을 삼국지 역사에 나간 중에 삼국지연희처럼 필사하게 하고 인구에 회자되게 했을 것입니다. 남해안이 계의정난 이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생육신의 이름으로 거론되는 것 역시 이 육신이란 이름이 정립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사령 가치는 분명히 낮지만 단정과 사육신의 복권 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삼국지 연희처럼 역사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오늘날까지 사육신이 조선 충의의 상징이 되도록 만든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육신 충의 논문은 세조에 의해 시작되는 것도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세조 3년에 단종 복위운동 사건 등의 목숨을 뺏긴 100여 명의 이름을 금비단 팔폭에 병자 원정이라고 써서 당시 동학사에 보내 초원하여 제사를 지내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육신 복분과 현창 수령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신에 대한 추모는 공식적으로 육신의 현창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사육신의 영모제명을 벗기고 사육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충절을 현행하려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유신들, 특히 왕을 측근해서 모시는 신하로서 의를 중시하는 성리학의 영향을 받은 겨드라치와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 이어졌습니다. 사육신은 영모의 죄로 처형되었으므로 사육신의 제명을 벗기고 현창하자면 그 권한이 있는 왕이 제명을 벗기고 충절을 표창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창운동은 주로 왕에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활을 느꼈던 연산구 시대에 집계했던 유림이 중정반정으로 제기하여 성리학의 의사당이 준중되었습니다. 중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령들의 육신 현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육신에 관한 세조실록의 기록은 잘 모르며 사림의 꾸준한 노력으로 드디어 남해안의 육신전에 기재된 6분은 역적의 누명을 벗는
유네스코는 신원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숙종 17년 청나라의 사실로 달하는 미남이 숙종의 물음에 대하여 총자는 주나라 신하이면서 백이축제를 찬양하였습니다. 비록 명나라 방해일까지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동방의 전문제의를 볼 때 육신의 저리를 표상함에 걸림이 없나이다. 세조께서 후세의 충신이라고 하신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나이다라고 아뢰었습니다. 숙종께서는 그 이튿날 1691년에 12월 7일 남해안의 육신전의 사육신을 회복하는 복관을 하고 벼슬아치를 보내어 제사 지내고 민절사에 사역을 한다는 역사적인 교서를 내렸습니다. 이 교서의 내용 비강기는 숙종이 직접 내렸는데 순회 이후 235년 만에 복권 신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역적에서 충신으로 바뀌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흥군은 숙종대에 복관되었지만 남해원은 육신전에 유흥으로 기록되어 진문기는 이때 복관되지 못했습니다. 그 세손의 호수로 숙종 43년에 김문기의 복관하라는 왕명이 있었으나 그 당시 실현되지 못했는데 복관 조치는 영조 7년에 실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역사문화 콘텐츠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에 대한 그 사육시 현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600년 수도 한강에 이 7분의 신의가 모셔져 있는 이 공원에서 유림에서 나온 깊숙이 심어져 자라고 꽃피운 숲을 이룬 조선의 충의 상징이 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사육신 현창이라는 게 세계의 문화유산으로 제언을 하게 되는데 실제 1972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협회 사업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89년에 전통문화 및 민속보호에 유네스코 본부를 시작을 해서 2003년에는 이제 유엔 총회를 통해 최초의 무형유산보호국제회담인 문화유산보호국제협이 채택되었습니다. 실제 세계 기록유산의 경우 1999년에 세계의 기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전쟁과 사회적 변동 그리고 자원의 부족으로 소멸이 이변의 인류의 중요한 기록들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무형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릅니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정선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세계 기록 무형문화유산으로 한국에서 지정된 사례는 2001년에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학이 여기에 등재된 이후에 총 20개의 그 무형문화유산이 등재가 되어 지금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는 전문기구를 통해 그 문화유산을 갖다가 보호에 필요한 재정 기술 지원을 갖다가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국제적인 지명도가 생기기 때문에 고용기회나 하나의 그 관광자원 뭐 이런 거에서 수입 증가를 갖다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보호목록 및 대통령 목록으로 등재되는 국제적으로 해당 유산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고 관련 공동체의 자의식이 배치되면서 무형유산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20개가 된 이후에 실제 이 사육신에 관련 현장에 대한 이러한 것이 무형문화유산 목록으로 된다고 하면 또 하나의 한 번째 그 무형문화유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국제협력과 실제는 지원을 갖다가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사육신 현장의 그 가치는 조선 600년을 관통해서 세계사의 유례가 없는 충의정신의 논란과 현장의 상실이 된 사육신이 문화재이자 무형문화 가치제로서의 그러한 것이 564년을 관통하면서 하나의 그 도도하게 정신문화 가치로서 지금 흐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한반도 남북한에서 남한과 북한 모두 거부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사육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죽인 세조조차도 당세는 난신이며 후세의 충신이라는 평으로 그 정신적 역사 가치를 인정하였습니다. 사육신 현창은 이제 한국사의 질서와 정신문화적 가치의 상징에서 세계인들에게 공동체 핵심 가치인 중심을 지켜나가는 충의정신을 심는 데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유네스코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단체로부터 인정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사육신 그러면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윤명철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윤종희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창 밝게 드러내는 것 이렇게 복원시키고 하는 것 일체가 절대 권력자인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선 세조 이후는 세조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세조의 후손들한테 아니 세조가 역적으로 몰았는데 이 사람들을 다 복원해가지고 역신해서 충신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복원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게 뭐 이렇게 복권된 것만 해도 250년이 넘은 거고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충신으로 이렇게 저희가 모시는데 이러한 기록이나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기록이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이 하나의 세계문화에서 하는 등재되어 있죠. 이러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그죠? 상당히 이렇게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예. 하나의 그 세계문화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윤명철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선 전체를 관통하는 명분인데 성리학적인 명분인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왜 그러냐면은 역적을 복권시켜달라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 남해원의 추방진 문제를 숙정이 보고 또는 선조나 이쪽에서 뭐라 할 생각이 있었냐면은 다들 잡아들여 이런 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 현창운동 자체가 목숨 걸고 하는 운동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는 이 사육신 현창 자체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유네스코에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강의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유네스코 위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그래서 내용을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면 유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죠. 예,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윤명철 교수님 시작할 때 지금 우리 공동체 나아가 세계 글로벌 시대의 이 공동체 사회에게 충과 호혜의 의미로서 이러한 사육신을 키워서 사육신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연구하고 확대 발전시켜서 간다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이 유산 문제,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실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널리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면 예. 실제는 뭐 그냥 잠깐 우리가 여행을 가가지고 의미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잠깐 갔다 오는 이러한 형태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 장소 자체가 예. 그 사육신을 모신 그 공간 자체 또 사육신에 대한 내용이나 그 정신의 의미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정치나 일반 뭐 국민들 이런 데 가다 보면은 이 충이나 효에 대한 이러한 것이 아까도 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는 상당히 예. 같이 전도가 돼 있잖아요. 예, 어려워지고 있죠. 이런 그렇죠. 거를 기여를 해서 예. 좀 더 철저하게 국민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야? 또 세계적인 그러한 문화유산으로서 확산을 시키는 이런 계기로 좀 삼는 게 좋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도 맞죠. 우리가 지금 보면 세계문화유산 이런 거 되기 전에 예. 전혀 우리가 관심도 안 끌고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기대편 계시지만은 일반 그 예술이나 이러한 데에서도 우리나라 관심을 안 갖다가 예. 외국인들이 좋아했을 때 또 관심이 지정됐을 좀- 때 예. 실제는 종려제나 이러한 것도 예. 저도 뭐 사학과 이렇게 역사를 전공했지만 그렇게 대단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세계문화유산 이런 거 지정이 딱 되고 나니까 하차시킨 거예요. 아. 이게 마찬가지죠. 실제 제가 대학에서 학교에 이사장 하시는 분이 그 동물원 예. 동물원을 했었어요. 예. 예. 근데 거기에 제가 초원관 뭐 이런 거 저기에서 예. 아항관 뭐 할 때 예. 아, 조금 그 참여를 하셔서 참여를 예. 해보고 학생들도 참여를 시켜봤는데 그게 만약에 예. 이 동물원 그런 거 자체도 이게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은 그 지역만이 아니라 좀 더 하는 예. 지금 예. 종료대전이나 이런 건 이런 행위는 전국에서 다 모여들잖아요. 그리고 매번 예. 저도 학생들한테 매년 일부러 예. 수업이 들은 날 실시한다면 가다니면 그 다음에 수업 대신 갔다 오라 그러거든요. 그걸 촬영을 해가지고 와라. 그래야지 제대로. 그냥 얼굴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용 자체로. 이게 똑같죠. 해외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유네스코라고 하는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한국에 이러한 문화유산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관광 효과도 크고, 그 다음에 기타 산업 효과도 크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글로벌 컨텐츠로서 발전할 때 유네스코를 통해서 세계인에게 먼저 각인시키는 어떤 좋은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지역 정치인이나 지역 단체, 지자체, 정부기관들 더불어서 좋은 뭐 TF를 만들든 이런 추진을 하는 것이 뭐 사육신 정도 되면은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 오늘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순위 564년 기념 학술 세미나를 제1회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학술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사육신의 한국 충의정신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감사드리고요. 사육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충의정신, 한국인의 정신을 좀 더 넓히는데 의미를 크게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육신에 대한 평판관리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등재 그리고 여러 가지 콘텐츠로서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본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요. 오늘 제1회 사육신 현창의 순위 564년 학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네 분, 세 분 감사드립니다.